고려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무인이 자신의 힘과 용기로 시대를 흔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두경승. 고려 무신정권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주먹 한 방으로 기둥을 흔들었다는 전설적인 완력의 소유자이자 권력의 정점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경승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고려 무신정권 최고의 완력 대결을 펼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 삶의 궤적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고려 무신정권, 이 시기는 한마디로 칼과 창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문신들이 우대받던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며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바로 이 무신 정권의 심장부에서 두경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인의 성공담을 넘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서사입니다. 단순히 힘만 센 무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해 나간 지략가적인 면모까지 갖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고려 중기의 복잡다단한 정치 상황과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려의 역사가 가장 뜨겁게 요동치던 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볼 것입니다. 두경승의 삶을 따라가며 그의 완력이 단순한 육체적 힘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발자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관직 생활,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 전반을 면밀히 조명하며 그가 살았던 시대의 숨결을 느껴볼 것입니다. 자, 이제 고려 무신정권 최고의 완력 대결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실까요? 두경승은 고려 무신정권 시대에 활동했던 무신으로 1197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의 생몰 연대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오늘날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출신이며 두릉두시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출신 지역과 가문이 개인의 신분과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지방 출신 무인으로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라는 점은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의 성장 배경과 초기 활동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무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고려라는 국가가 겪었던 격동의 시기와 맞물려 전개되며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신정권이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무인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단순한 군사적 활동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두경승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고려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든 엄청난 변혁이자 혁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두경승은 결령군의 대정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결령군은 왕실 직속 친위대로서 국왕의 안위를 지키고 궁궐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정은 이 친위대의 하위 장교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병력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이미 뛰어난 무예와 지휘력을 인정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신정변은 무신들이 오랫동안 문신들에게 받아왔던 차별 대우와 멸시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이들은 왕궁을 장악하고 문신들을 학살하는 등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틈타 무질서한 약탈과 폭력에 가담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두경승은 이 혼란 속에서도 다른 무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약탈에 가담하지 않고 홀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강직하고 원칙적인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지키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무력을 넘어선 내면의 힘과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당시 다른 무신들의 무분별한 약탈과 비교되어 더욱 돋보였으며 그의 청렴함과 강직함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훗날 그가 권력의 핵심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신정변 이후 명종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두경승의 관직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산원이라는 직책으로 옮겨 근무하게 됩니다. 산원은 특별한 임무 없이 비상시에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명예직에 가까웠지만 이는 그가 무신정변의 주역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의 한 사람으로서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의방의 추천을 받아 내순검군 지우라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의방은 무신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이자 당시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인물로 그의 추천은 두경승의 능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내순검군 지우는 궁궐을 지키는 친위대 중 하나로 왕의 측근에서 근무하며 궁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름으로써 두경승은 중앙정치 무대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이후 두경승은 낭장을 거쳐 승승장구하며 빠르게 관직을 상승합니다. 낭장은 군대의 지휘관 직책 중 하나로 그의 군사적 역량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보여줍니다. 1173년 고려를 뒤흔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김보당의 난입니다. 김보당은 무신 정권의 폭정에 반대하여 문신들을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킨 인물로 그의 난은 무신 정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큰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무신 정권은 아직 확고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반란은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이때 두경승은 이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의 용맹함과 탁월한 지휘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그는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며 무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김보당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공로로 두경승은 장군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친위대 장교를 넘어 전장을 지휘하고 대규모 병력을 통솔하는 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휘관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군이 된 후 두경승은 서북면병마부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창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북면은 고려의 국경지대로 북방 민족의 침략에 대비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과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요구하는 자리였으며 그의 군사적 능력이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국경방어의 최전선에서 고려의 안보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국경지역의 안정에 큰 힘이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를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린 대규모 반란, 조이총의 난이 발생합니다. 조이총은 서경 유수로서 무신 정권에 대항하여 봉기한 인물로 그의 세력은 매우 광범위했고 반란의 규모 또한 막대했습니다. 이 난은 무신 정권의 기반을 흔들 만큼 강력한 저항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고려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두경승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의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은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그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전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하여 반란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것은 두경승이 단순한 완력의 소유자를 넘어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지도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겸비한 인물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두 번의 큰 반란 진압은 그를 무신 정권 내에서 가장 신임받는 무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두경승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1194년에는 이의민과 함께 문화시중이라는 최고의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문화시중은 고려시대의 재상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국왕 다음 가는 위치에서 국가의 행정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였습니다. 무인 출신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르기는 매우 어려웠던 만큼 이는 두경승이 무신 정권 내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과 신임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의민 역시 무신 정권의 주요 인물이었던 만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두경승의 위상과 권력이 당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이의민과 함께 최고 권력을 분점했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 역량 또한 탁월했음을 방증합니다. 단순한 무력을 넘어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권력을 행사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1196년에는 중서령이라는 또 다른 최고의 관직을 맡게 됩니다. 중서령 역시 문화시중과 더불어 고려의 최고의 관직 중 하나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두경승은 무신 정권의 핵심 권력층에서 활약하며 고려의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완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힘을 넘어 그를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신 정권의 성립과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의 성공은 무신 정권 시대에 무인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의 이름이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인들의 권력 독점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늘 불안정한 법입니다. 절대 권력은 끊임없는 투쟁과 배신을 낳기 마련입니다. 1197년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두경승의 운명은 급변하게 됩니다. 최충헌은 무신 정권의 또 다른 강력한 권력자로 그의 등장은 기존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충헌은 집권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권력자들을 숙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경승 또한 이러한 숙청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최충헌에게 제거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자연도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연도는 고려시대 주요 유배지 중 하나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최후는 권력의 무상함과 무신 정권 내부의 잔혹한 권력 투쟁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유배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권력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죽음은 무신 정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동시에 한 무인의 영광과 좌절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경승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사서에는 그의 학식은 부족했지만 성품이 순수하고 가식이 없었으며 용기와 힘이 매우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학식은 없었지만이라는 말은 그가 전통적인 문신 중심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문신들이 으뜸으로 여기던 유교 경전 학습에 능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학식을 뛰어넘는 강인한 성품과 뛰어난 무력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이 학식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주로 무용과 충성심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오히려 그의 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 정변 당시 약탈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점은 그의 높은 도덕성과 강직한 성품을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도리를 중시했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며 보여준 그의 용맹함과 지휘력은 단순한 힘센 무인을 넘어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용기를 얻었고 그의 전략은 전세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려 무신 정권이라는 혼돈의 시기에 강직하고 용맹한 무인의 표상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무신 정권이라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 그의 행적은 고려 무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두경승과 무신 정권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다층적입니다. 그는 이의민과 함께 문화시중이라는 최고 위직에 올랐지만 결국 최충헌의 집권 이후 유배되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의 삶은 무신 정권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 정권은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로 이들은 왕을 마음대로 폐위하거나 옹립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개인적인 권력욕이 앞섰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두경승은
자신의 완력과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일대기는 무신 정권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무신 정권의 권력 다툼 속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결국 더 큰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두경승은 자신의 완력과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무신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무한한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던 시대, 그 속에서 두경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결국에는 그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무신들이 일으킨 반란과 그 이후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인들의 군사적 통치는 백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두경승의 완력은 단순히 주먹의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완력은 고려 무신 정권이라는 거대한 권력 투쟁의 장에서 살아남고 심지어 최고 위직까지 오르게 한 그의 정신력과 투지, 그리고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아우르는 상징이었습니다. 주먹 한 방에 기둥이 흔들렸다는 전설은 그의 육체적 힘을 과장하는 동시에 그가 지닌 압도적인 존재감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무력을 넘어선 정신적, 심리적인 힘까지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적들에게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완력은 그의 군사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무신 정변의 혼란 속에서도 약탈에 가담하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동료 무신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떤 원칙과 도덕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무인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며 보여준 그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은 그를 단순한 맹장이 아닌 지략을 겸비한 지휘관이자 전략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승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잡한 전황을 읽고 적절한 전술을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력은 단순히 적을 때려 눕히는 힘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총체적인 역량의 상징이었습니다. 문화시중과 중서령이라는 최고 위직에 오르기까지 그는 수많은 경쟁과 위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완력 대결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까지 모두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경승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며 최고 권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무신 정권이라는 암울한 시기에도 빛을 발했던 한 무인의 강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뛰어난 능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경승의 이야기는 고려 무신 정권이라는 특정 시대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개인의 힘과 의지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얻는 영광은 과연 영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권력의 허무함과 동시에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달콤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경험한 인물로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히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국가에 기여했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던 두경승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고난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자 노력했던 숭고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역경, 극복에 대한 영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 최고의 완력 대결을 펼쳤던 두경승,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는지, 그리고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두경승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경승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두경승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